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의회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살로도 보이고, 또 다르게 보면은 만약에 한판 뒤집기가 성공한다면 그 이후를 바라볼 때 정치 대개혁을 이게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그 코로나 특별 재난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코비드 릴리프 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로 치자면 코로나 특별 재난지원금, 이 법을 이제 수용했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 온갖 회개한 게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키스탄의 그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그거 지원법, 뭐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무지막지한 뭐 2조 정도의 저기 뭐 원조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군사 원조고 현금 군사 원조 가지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무기를 사게 되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카리브해의 그 물고기 생태 조사 및 그 물고기 개체 뭐 계산 뭐 추정 뭐 이런 것까지 들어 있어요.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죠. 케네디 센터 지원금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 그러니까 미술센터, 그러니까 National Gallery of Art,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립미술관 지원금도 들어있고요. 코로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게 해괴망측하게 들어있고, 코로나 지원금은 이제 달랑 600불이에요. 개인당. 이 돈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금,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금보다도 작습니다. 미국 시민이 받는 지원금은. 트럼프는 이거 $2,000로 하고 명확하게 코로나 지원에 포커스 맞춰달라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임기 말이죠. 하원은 이제 원구성이 내년 1월 3일 다시 시작되고, 상원은 이제 3분의 1이 이번 선거를 거쳐서 다시 원구성이 내년 또 마찬가지로 1월 3일에 시작되니까 임기 말에 의원들의 이제 돈질 대잔치예요. 이게 민주공화 안 가리고 이 짓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거 거부할 거다라고 공언을 해왔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미국 그 예산 관련을 잘 모르는데 이 법안을 거부하면 그 뭐 연방 직원 급여 전체가 동결되는 모양이에요. 법안을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네가 어떻게 그거 뭐 사인할 수밖에 없잖아, 서명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제 트럼프를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일요일 날, 그러니까 현지 날짜로 일요일 날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을 하니까 이제 언론들이 뭐 굉장히 많이 조롱을 했어요. 1월 20일에 그만두게 될 트럼프가 법안을 한 글자도 못 고치고 법안을 수용했다, 뭐 이런 취지로 막 대서특필하고, 이거 조롱 안 한 언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트럼프가 이상한 트위터를 날리길래,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는 일요일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이 사람 왜 이런 트위터를 날리지?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트위터 굉장히 짧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법에 대해 좋은 소식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나중에 말하겠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우리나라자로 월요일이었구나, 이게 어제였구나, 28일.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야, 이거 잠깐만, 사방에서 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서명했다고, 네가 무릎 꿇었다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당신 무릎 꿇었다고, 당신 무슨 배짱으로 이런 트위터를 날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현지 날짜로 일요일 날 그 저녁에 이제 일요일 날 서명을 하고 일요일 날 저녁에 그 성명이 나왔어요. 백악관 성명이.
아마 우리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성명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의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초강경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법안은 민주공화 안 가리고 의원들의 막판 끝판 돈질 대잔치예요. 서로 결탁해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우리나라 그 정부 부처들 연말 되면은 뭐 그냥 남아있는 예산 다 써버리듯이 이제 임기 말이니까 이제 원이 이제 끝나는 판이니까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일을 했냐? 이 법안에 항목별 지출 동결을 했습니다. 이 거의 안 쓰이던 법인데요. 1974년에 만들어진 미국 법이 있습니다. 예산지출 동결법입니다. 예산지출 몰수법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실제 내용을 의역해서 보면 몰수라기보다 동결입니다. Impoundment Control Act라고 합니다. 임파운드가 이게 몰수하다거든요. 이 법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이 예산 지출 프로그램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혹은 프로젝트 자체의 그 중단 혹은 예산 지출 부서 활동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지출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에 지출 동결해야 할 예산액, 해당 예산 항목, 지출 동결 사유, 지출 동결에 의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그리고 지출 동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파키스탄 지원금, 이집트 지원금 이런 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전부.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인심 쓴 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 성명에 보면 나는 아이템 바이 아이템, 그러니까 항목 지출 하나하나에 대해서 붉은 줄을 긋겠다라고 백악관 성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이제 연말에 호떡집에 불났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의회 이거 논의 시작했습니다. 현지 날짜로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추가 차액, 원래 트럼프는 2,000달러 지급이니까 한 사람당, 이게 이제 추가 차액이면은 1,400달러가 되겠죠. 600달러. 600달러는 지급해 놓고, 그건 동결 안 했어요. 600달러 지급해 놓고, 그리고 1,400달러 더 내놔. 그래서 의회가 지금 1,400달러 논의 시작했어요. 그럼 국민들은 의회를 얼마나 경멸하게 될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 코로나 이 재난지원금에다가 별 이상한 항목 다 넣어서 우리 줄 돈은 안 주고 이상한데 다 인심대잔치 했네. 그런데 대통령 트럼프가 나서서 그 브레이크 걸고 그 의원들이 한 그 쥐꼬리만한 600달러는 일단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1,400달러를 더 보내주게끔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열심히 싸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큽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세를 딱 잡아서 밀어붙이니까 그 국방수권법에 그거 이제 트럼프가 거부했죠. 국방수권법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나니까 섹션 230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섹션 230, 다시 말하자면 빅텍, 다시 말하자면 이제 구글, 뭐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데에 면책 특권을 부여한 그 조항이죠. 그 섹션 230 철폐 혹은 대대적 수정, 이것도 의회가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 워싱턴 딥스테이트의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의회거든요. 우리도 똑같죠.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망쳐지는 큰 이유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암덩어리인데 이 의회 전체에 대한 제압 시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혹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의회에 날린 메시지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결국 예산하고 청문 승인으로 내 목을 조이고 있는데 그럼 나도 너희 목 조일 수 있어. 너희가 예산 아무리 배정해서 나한테 이상하게 들이밀어도 나는 항목별로 거부할 거야. 이 정도가 되면 트럼프 보고 아주 그 흉악한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한테 당신 그 국방수권 법안이나 이 그 코비드 재난
지원금 이 법안 당신 거부하면 의회에서 뭉개버릴 거야. 그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3분의 2 동의인가 해가지고 뭉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치 매커널이 트럼프를 협박했었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미치 매커널이 골로 가죠. 그럼 600달러 나온 건 나눠주고 그건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동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완전히 의회가 도른자들이다. 이거 정말 그 타락한 자들이다. 이걸 완전히 폭로하는 그런 초강경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그러니까 현지 날짜로 일요일 날 밤에 백악관의 그 사이트에 뜬 대통령 성명입니다. 그 성명인데 이제 그 아래 있는 부분이 성명이 길어요. A4로 한 두세 장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 한 사람 앞에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회는 그걸 600달러로 깎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는 외국에 퍼주는 또 자기들 그 돈질 대잔치하는 그걸 잔뜩 끼워 넣어가지고 나한테 예산안을 보내왔다. 그래서 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Impoundment Control Act 저거죠. 예산 지출 동결법 그걸 사용해서 내가 항목 하나하나를 다 동결시켜버리고 600달러 나눠주는 것만 가지고 나눠주겠다. 그리고 의회한테 그 2,000달러로 올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뭐 이런 성명서예요, 이게. 크죠? 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회랑 이 정도로 원수를 지면 이게 대선 뒤집기가 승산이 없을 때는 사실상의 정치적 자살 아니냐. 아주 비장한. 이게 이 정도랑 의외로 대립각 세우고 나면 뒤끝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왔을 때 그러면 의회까지 다 달라들어 가지고 트럼프 죽이겠다고 덤비면 공화당까지 이거 워낙 힘들어진 상황일 텐데 더 힘들어지지 않냐. 이게 정치적 자살이다. 물리적 정치적 자살이다. 정치적 사회적 자살이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생각해 보면 만약에 대선 뒤집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면 대판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의회를 이걸 빌미로 해서 딱 고삐를 채우기 시작해야 된다. 이제 무늬만 공화당의 공화당이 아니라 진짜로 가치지향 애국주의로 중무장된 그런 공화당, 그런 의회를, 그런 공화당 의원, 또 그러한 공화당 정당, 이걸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게 어느 경우든 간에 일단 트럼프 진영과 의회가 정면 충돌한 거고 트럼프 진영이 의회를 아주 지능적으로 굴복시킨 사건이에요. 요건 하나는. 근데 그 굴복에 의회가 그럼 굴복된 다음에 뒤끝이 어떻게 작동할 거냐.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밀려버리면 굉장히 정치 보복이 뭐 더블로 더 심각해질 거고요. 만약에 대선에서 밀리지 않으면 역시 트럼프야 그러면서 판을 완전히 워싱턴 늪, 워싱턴 스왑프, 딥스테이트,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 진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그 진군 나팔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워낙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중에 뭐다라고 확정 짓기는 뭐 좀 그렇고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트럼프의 지금 결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트럼프 결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 날짜로 하면 이게 일요일 날이죠. 우리 날짜 일요일 날 뜬 건데요. 이 세 개의 연달아 있는 트위터입니다. 이걸 전체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실제로 이기고도 선거 부정에 의해 패배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엄청나게 싸울 것이다.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선거 부정 증거는 빼박이다. 격전지에서 새벽에 우편 투표를 대량으로 부어넣었고 가짜 투표지를 투입했고 이중 투표를 했고 사망자의 이름으로 투표했다.
법원은 형편없다. FBI와 검찰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고 온통 가짜뉴스뿐이다. 섹션 230으로 무장한 빅텍, 구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은 괴물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땐 우리나라 역사에서 추악한 챕터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 트위터에서 이제 지금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야, 너희 안 싸워? 하고 밀어붙였죠. 그 다음에 그 법원 공격했죠. 법조 공격했죠. 그 다음에 FBI와 검찰 비난했죠. 그 다음에 빅미디어 비난했죠. 그 다음에 빅텍 비난했죠. 그러니까 법조, 빅미디어, 빅텍, 그 다음에 공화당 상원의원. 여기를 다 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공화당 상원의원들한테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빅미디어, 법조, 빅미디어, 빅텍.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이 셋을 가지고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음모를 짜고 지금 작동을 했다. 그것이 저들의 무기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걸 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땐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when it's all over,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땐 this period of time,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becomes just another ugly chapter in our country's history.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하나의 추잡한 챕터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we will win. 우리가 이길 것이다. 자, 지금 12월 27일 일요일 날 올라온 트위터입니다. 이 정도로 결기를 다지고 살벌하게 지금 트럼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 어차피 선거 떨어졌으니까 지금 자기 세에 끝까지 모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투쟁하는 척한다. 근데 만약에 그거라면 그것뿐이라면 이렇게 복선을 깔고 하지 이렇게 일변도 투쟁은 안 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백모도 약간 복선 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면 왜냐면 저도 장담 안 하니까 두고 봅시다. 너무 큰 싸움이라서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도 복선을 깐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도 복선을 깔 수 있죠. 근데 복선 전혀 안 깔고 계속 이긴다. 끝까지 싸운다. 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백모는 당연히 복선 깔아야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코멘테이터잖아요. 그리고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목숨 내놓고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펜실베니아 주의회, 주하원입니다. 이게 대형 사고를 밝혔는데 주하원에서 몇 명이 이때까지의 그 표를 쭉 집계한 거를 면밀하게 이제 그 분석을 해왔거든요. 며칠 동안. 그래서 결국 밝혀낸 게 뭐냐. 이거 주하원 의원들이 밝힌 겁니다. 그냥 무슨 일반 이런 사람들이 밝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크죠.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의 수는 아무튼 그게 뭐 가짜로 등록해서 했던 뭐 사망자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했던 투표한 사람의 수는 676만 230명인데 대통령 선거 개표수, 개표 총합 뭐라고 발표됐냐? 693만 1,060명. 즉 다시 말해서 투표한 사람보다 17만 830명이 많아요. 더 웃기는 거는 카운티별 개표수 합. 그러니까 주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 선거 개표수 말고 카운티별 개표수 합은 또 696만 2,607명으로 투표한 사람 수보다 20만 2,377명이 많습니다. 지금 이 표는 그냥 일반 시민이 그린 표가 아니라
펜실베니아 주 하원의 짧은 보고서에 포함된 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걸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상황을 영어로 discrepancy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거. 이때까지 트럼프 진영이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에 투표한 사람이라는 숫자보다 투표수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이걸 주 하원이 밝힌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 그냥 넘어가기가 곤란하다고요.